절박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청소업체를 창업을 했죠. 그 중에서도 입주 청소가 가장 일도 많고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하지 않고 청소업의 어떤 기본이라고 말들을 해서 해봤습니다. 실제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조금 해보다 보니까 욕하는 상황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7년 동안 청소업체를 하면서 연매출이 1억이 넘어가니까요. 입주 청소는 사실 저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만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연매출 5억 이상 하시는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입주 청소는 진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었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입주 청소부터 다시 창업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사실 저도 100% 확신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입주 청소 창업을 말리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입주 청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마 확실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시고선 고정 댓글에 도움 되실 만한 영상에 대한 링크도 남겨놨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입주 청소 돈이 안 됩니다. 아마 입주 청소를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은 그래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안 남습니다. 한번 지금 인터넷에 입주 청소 가격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평당 10,000원에서부터 15,000원까지 대부분 한 그 정도 선에서 홍보를 하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건 10년 전하고 똑같은 가격이에요. 2015년에 최저 시급이 5,580원이었고 2025년에 1,300원, 무려 2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청소 가격은 거의 그대로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30평 아파트 기준 평당 10,000원이라고 하면 3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약품값, 교통비, 인건비, 식사비, 기타 경비들을 빼고 나면요. 실제로 손에 쥐는 건 1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탕도 뛰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할 바엔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낫죠. 진짜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고 먼지 속에서 일을 해도 남는 돈이 이 정도라면 누가 오랫동안 버티겠습니까? 자, 2번째,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주 청소 단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청소업체가 많다는 거예요. 청소업은 진입장벽이 정말 낮죠. 누구나 장비만 소규모로 사고 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매년 수많은 창업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지는 거죠. 문제는 이 경쟁이 결국에는 가격 싸움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경험 많은 사장님이 평당 15,000원을 불러도 또 초보 창업자가 평당 11,000원을 받는 순간에 시장은 무너지는 거죠. 사실 고객은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청소의 품질은 이 사람이 초보인지 능력자인지 사실 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건 어떤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요. 과잉 공급된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이겠죠. 사실 청소업뿐만 아니라 지금은 모든 업종에서 고성장의 어떤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무한 경쟁 시대가 된 거죠. 지금 네이버에서 입주 청소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한 지역에만 업체가 수십 개, 수백 개씩 뜹니다. 순고나 미소 같은 플랫폼들은요, 더 치열해요. 구조적으로 단가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노출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남는 건 단가 경쟁과 체력 싸움 뿐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오래 버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주 청소가 사실 진짜 힘든 이유는 감정 노동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실 좀 이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입주 청소는 거의 100% 고객 검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떤 문제의 소재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지만 이 검수라는 게 참 웃겨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건 좀 설탕이 좀 덜 들어갔네요. 야채가 좀 적은 거 아닌가요? 다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청소는 조금 다릅니다.
창틀에 있는 먼지 한 톨, 뭐 머리카락 좀 한 가닥, 뭐 그런 거 하나로 이건 다시 해주세요라고 뭐 다시 부르기도 하고, 아 이건 돈 못 드리겠어요, 이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뭐 깨끗이 해야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요, 완벽한 청소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건 우리가 고객을 진상으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마치 우리는 다 했으니까 잘 안 된 곳 있으면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군대 점호 시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고객 검수라는 게 꼬투리를 잡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청소로 뭐 100%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검수라는 것을 사실 업체를 할 때 잘 안 했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무슨 검사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객님 다 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고객님은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물론 그리고 나서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군말 없이 가서 해드리기는 했죠. 하지만 뭐 그런 일이 거의 발생되진 않았어요. 어쨌든 입주 청소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중요해서 때로는 감정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고객의 칭찬 한마디면요, 그날 피로가 진짜 싹 다 풀리기도 하고, 고객의 어떤 불만 한마디면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 이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일은 멘탈적으로 무너지기가 좀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입주 청소는 분명히 수요가 많고 또 시작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돈도 안 되고요, 체력적으로 또 멘탈적으로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주 청소 창업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선 시작하시려는 분들 진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입주 청소부터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조도 안 했던 입주 청소였는데 어떤 점이 메리트로 느끼게 했을까요? 분명히 입주 청소만의 좋은 점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아차린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입주 청소로 돈을 벌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는요, 입주 청소의 장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구독도 필요하겠죠. 그래야 쉽게 다음 영상이 나왔을 때 찾을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